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이제 윤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됐고요. 오는 토요일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이 혼란과 충격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 이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3일 계엄이 발령됐던 당시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 발령이 됐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는데 그게 한 TV로 나온 게 한 10시 20분쯤이었고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11시쯤에 SNS상으로 이번 계엄은 무효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그 글을 읽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정리가 된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글을 올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제가 계엄 선포하는 방송을 본 게 아마 10시 30분 정도였는데요. 사실 제가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은 그 고려대학교 비지팅 스칼라로 잠깐 안식년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표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유엔에서 일을 하면서 제3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쿠데타라든지 또 뭐 강제 실종이라든지 이런 자의적 구금 같은 사례를 많이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계엄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선포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그 계엄의 내용을 자세히 이제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계엄이 우리 헌법 77조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그 군사상의 필요 또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 기본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계엄을 선포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 그 회의의 심의를 이제 거쳐야 하고 또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곧 우리 이제 포고령 내용이 밝혀졌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국회와 정당 활동 일체, 정치 활동 일체를 금하는 과거에는 그런 것이 계엄에 이제 용인이 됐지만 우리 계엄법상에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즉 그 위헌적인 내용 또 실제 그 계엄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 위반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이거 명백히 이제 그 위헌 위법적인 그런 그 원천 무효의 계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그 정당하게 보호돼야 될 국회의원들을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든지 또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의 폭동이라는 이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바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계엄 자체가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내란죄의 시작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또 우리 국헌 문란의 이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라고 이제 봤던 거죠. 당시 이제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국회로 이제 계엄군들이 들이닥친 상황이었고 국회 정문에서 이제 경찰 인력들과 국회의원들이 당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글을 올리시면서 혹시 내가 이 글을 올렸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글을 많은 분들이 읽게 될 텐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서 이제 사형을 구형받고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 감옥살이를 7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계엄이라는 것이 또 내지는 국가 권력이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개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이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위해라 그럴까 이 가능성을 느낀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점에 우리들이 적어도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군사 독재와 같은 또 다른 독재가 이제 전면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 법적으로 이 부분이 갖는 의미와 또 원천적으로 이것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는 행위라든지 또 자기 목숨 그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그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법률가로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어제 고도의 정치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고 통치 행위다. 오늘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아 보셨겠지만 통치 행위였다, 헌법적인 결단이었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그쪽 측의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독일 그 히틀러 치하에서의 이 그 바이마르 헌법의 경우 그 국가의 고도의 통치 행위는 그 기본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법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는 이 고도의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리들을 채택했던 적도 있는데 예. 우리 대법원이 이미 1997년 판결로서 이 그 계엄의 선포 또는 계엄의 확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또는 국헌을 문란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진행된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 방어가 될 수 없는 얘기고요. 우리 헌법도 대법원의 판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본 법률 시스템이 이 국헌을 문란하고 또 국가의 그 기본 그 시스템, 특히 이 그 입법권을 이제 그 침해하는 그런 군대의 동원 같은 이런 내란은 전혀 통치행위로서 국가의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political question,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또 official act라고 해서 예를 들어 군인으로서 하는 정당한 행위라든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하는 정당한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면책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예. 또 자기 권한을 넘어선 행위일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윤상현 의원이나 또 지금 윤석열 현 대통령이 그 밝히고 있는 뭐랄까 대응 논리 내지는 자기 방어 논리라는 것이 사실 구시대적인 주장이고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고령. 예. 이게 과연 통치 행위인가? 포고령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포고령의 결론적으로는 언론 통제도 있고 영장 없이 구금 체포도 있고 정치 활동 금지도 있고 이런 포고령을 시대착오적인 포고령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걸 누가 작성했느냐? 최근에 보니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 직접 법률 검토했고 수정까지 했다 이런 진술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포고령은 원래 계엄 사령부 이름으로 이제 발표하는 것이고 실제 이번 포고령 제1호도 아래에 보면 그 계엄 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령관은 자기가 작성도 하지 않았고 작성된 걸 그냥 받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내용 작성을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놀랍게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법률적 검토까지 해서 그 내용에 개입했다는 건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계엄 사령부 입장으로 발표하게 만들었다는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그 내용이 국회와 이 지방의회 또 정당 이 활동을 금지하는 그건 우리 이제 그 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지 못한다는 계엄법 규정도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잘 아는 법률가인 분이 이렇게 그 정면으로 법을 어기는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개입했다는 건 이건 명백히 국헌을 문란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회피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